공부의 왕도 이번 주인공은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고 3년간 내신 시험 1등급을 놓치지 않은 임효섭 학생이다. 효섭이는 뭐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생이었고 뭐 별명이 레전드라 할 만큼 특히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뭐 전설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내신 1등급, 그 답을 찾는 공식은 무엇일까? 내신 1등급은 그것만 잘하면 돼요. 더하기 나누기 빼기요. 대학도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효섭이는 며칠 뒤에 있을 전공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 그런데 한 과목 시험 준비라고 하기엔 권수가 좀 많다.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에 중간고사 기간이라서요.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아니 근데 시험 공부하는데 이렇게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이 정도가 뭐 기본 아닌가요? 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공부의 첫 단계예요. 이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모아서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필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효섭이는 빌려온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영문으로 쓰여진 경영학 원서부터 깊이 있는 자료가 들어있는 논문까지 모아온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 나갔다. 효섭이의 내신 공부 첫 번째 공식은 더하기. 과연 고등학교 시절 효섭이는 어떻게 시험 공부를 했을까? 공부법을 효과적으로 관찰해보기 위해 예전에 효섭이가 해왔던 내신 공부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제 공부의 1단계는 더하기입니다. 우선 효섭이는 다양한 교재들을 꺼내놓았다. 교과서와 참고서, 노트, 유인물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였다. 제가 얼마나 자료를 많이 모았냐면요. 담당 과목마다 선생님이 두세 분씩 있잖아요. 그럼 저희 반에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내실 때는 그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반에 가서 그 반 아이들한테 노트 정리한 걸 빌려서 제 노트에 필기할 정도로 진짜 많이 자료를 모았었어요. 교과서 읽기, 노트 정리, 유인물 공부하기, 문제집 풀기 등 내신 한 과목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자료들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무턱대고 하나만 붙잡고 공부하다가 다른 자료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효섭이는 애초에 모든 자료를 더해 노트 한 권에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끼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는데도 나름의 순서가 있다. 많은 것들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들이나 참고서나 선생님이 나눠주신 유인물 같은 거를 한꺼번에 보고 종합적으로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자료를 더해서 노트 한 권에 정리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양한 자료를 한 번에 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각각 교과서와 노트, 참고서, 유인물에 쓰여진 질문지법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정보들이 적혀있다. 효섭이는 이 내용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질문지법에 관한 명확한 정의부터 꼼꼼한 설명까지 완벽한 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효섭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 범위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을 정리해 나갔다. 효섭이가 보여준 내신 1등급을 위한 첫 단계,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더하기였다. 일단 손으로 많이 적고 고생을 했으니까 뿌듯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노트 위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도 생겨요.
고향집을 찾은 효섭이. 대학 입학 후 고향에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 왔다. 아이고 우리 소리 왔나. 아이고 반갑다. 제일 먼저 반겨주시는 것은 어머니. 잘 살았어. 서울 생활하기는 좋다. 머리를 왜 이렇게 집으로 내려오면서 효섭이는 오늘 꼭 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하나 있었다. 됐다. 엄마 아빠 절 받으세요. 멀리 절 절까지 하려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부모님께 꼭 한번 드리고 싶었다. 이제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야 네. 그때 입학식 하기 전날 이제 애 데리러 줬거든요 서울에.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나. 4월달에. 근데 엄마는 엄청 오래된 것 같네. 새로운 세상에 어차피 나가야 되는 일들이니까 거기 가서도 적응 잘 안 할까 믿고 삽니다. 부모님은 효섭이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길 바랐다. 부모님과 함께한 서울 명문대 방문은 효섭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서울에 오실 때마다 서울대학교를 많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라도 서울대는 좀 좋은 학교라고 알고 있어서 이제 막연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 시험에서요. 제가 전교 2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꿈은 아니겠구나. 서울대를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효섭이가 특히 주력했던 것은 내신 시험 공부였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효섭이는 밤늦은 시간까지 언제나 공부에 매달려야 했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해도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내신 시험이 한 과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밤새울 수도 없는 거고 뭔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효과적인 공부법을 고민하고 있는 효섭이에게 다가와 준 건 바로 아버지였다. 380. 아버지가 낸 간단한 퀴즈 문제. 번호를 매기고 선을 짚으면 번호를 맞추는 문제였다. 280. 다 외웠어. 정말로? 체크 한번 해볼까? 안 되지? 이거는? 에이 안 되잖아 봐. 잘 외운다 그러면 다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기억을 잘해. 40, 60, 80, 100. 아버지는 선을 10개 단위로 분류했다. 분류선이 생기자 변화는 뚜렷해졌다. 120, 380, 그렇지. 440, 그렇지. 380 이렇게 잘 되잖아. 분류선은 처음부터 세는 수고를 덜어주었다. 빨간 선으로부터 몇 개 떨어져 있는지만 세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분류라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요령. 하지만 그 요령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다. 우리 아이들 말로는 무식하게 공부한다 그래야 될까요? 하는 양은 많은데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공부의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아이고 해서 약간 이제 요령을 좀 첨가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거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100개를 공부하면 100개를 그냥 달달 외우는 방식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각 단원마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구분지어서 분류를 하면 훨씬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분류를 몰랐던 거죠. 예. 다른 친구들도 분류라는 원리를 알고 있을까? 삼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에 들어갔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선이요. 이거 10개 중에서 7번째를 골라내기란 아주 쉽다.
이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100개 중 74번째를 골라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렵다. 이거 다 찾아야 돼요 진짜로. 하지만 여기에 10개씩 묶어주는 분류선이 생긴다면 괜히 쉽네 이거 이제. 훨씬 더 간편하게 74번째 선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빨간 선 있는 게 쉽죠? 왜 쉬운 것 같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10개 단위로. 규칙이 있으니까 네 딱딱 찾아지네요. 이것을 시험 공부에 적용시켜보자.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땐 공부한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한 분량과 정보가 많아지면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부한 내용을 정보의 특징에 따라 묶어주는 것, 즉 나누기의 작업이다. 효섭이의 내신 공부법 그 두 번째, 나누기다. 아버지를 통해 분류의 효율성을 배운 효섭이는 이 방법을 자신의 공부에 도입하기로 했다. 효섭이는 다시 한번 노트 정리를 시작했다. 모든 자료의 내용을 총집합한 더하기 노트를 다시 한번 손으로 옮겨 적었다. 이때 규칙이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2단계에 옮겨 적는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단원명이나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단원명이나 핵심 키워드 위주로 분류한다고 볼 수 있죠. 더하기에서 필기가 모든 정보를 추스르는 작업이라면 나누기에서의 필기는 아주 새로운 작업이다. 단순한 내용의 정리가 아니다. 한 단원 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우선 대단원을 적는다. 다음 대단원에 등장하는 소단원을 나열한다. 소단원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을 필기하고 개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맨 마지막에 정리한다. 이 작업은 더하기 노트에서 나열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 재분류하는 과정이다. 효섭이는 나누기 작업을 통해 시험 공부를 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1학년 말 효섭이는 또 다른 공부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힌트가 된 것은 바로 친구의 노트였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필기를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노트를 보는데 표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시한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었고 표시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효섭이의 내신 공부법 그 세 번째는 빼기다. 중요 단어들이 형광펜으로 정리된 노트. 효섭이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게 활용했을까? 효섭이는 빨강 펜과 파랑 펜을 꺼냈다. 그리고 나누기 노트의 필기 중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 펜으로 내용을 덧쓰기 시작했다. 빨간 펜 덧쓰기는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로 추렸다. 파란 펜으로는 본인이 분석한 내용이나 시험에 출제될 법한 예상 문제를 적었다. 네, 여기까지가 3단계 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3단계는 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덧칠을 하기 때문에 더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덧칠을 함으로써 덧칠을 하지 않은 부분이 눈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노트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덧칠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가 않아요. 빼기 과정을 거치면 색깔펜 필기만이 남는다. 덧칠한 부분만이 남고 나머지는 지워지는 효과다. 그 다음으론 색깔펜 필기만을 반복해서 읽어나갔다. 덧칠된 단어 몇 개만으로도 단원 전체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었다.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었다.
이전에는 공부하는 양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랑요. 내심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법이 점차 나아지면서요.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감이 생길 뿐더러 그러한 불안감도 해소되었던 것 같아요. 더하기, 나누기, 빼기의 공부법을 완성한 뒤 내신 1등급을 받는 건 전처럼 힘든 일이 아니었다. 효섭이는 3년간 전 과목 1등급이라는 놀라운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효섭이가 만들어낸 내신 1등급 공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 더하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모은다.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 시험 범위 내 모든 정보가 수집된 나만의 노트를 완성한다. 두 번째 단계, 나누기. 해당 내용이 어느 단원에서 등장하는지 단원별 내용을 분류하며 정리한다. 세 번째 단계, 빼기. 각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개념의 색깔펜으로 덧칠을 한다. 덧쓰여진 단어를 바탕으로 단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떠올려 본다. 효섭이가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때 교실을 찾았다. 효섭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수시 모집의 그 지역 균형 선발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거의 그 완벽해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내신대 모의고사 공부는 몇 대 몇 정도 공부했어요? 내신 공부 방법이 뭐예요? 나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필기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혼자서 필기도 많이 하고 시험 범위에 중간고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라 학생들이 묻는 질문의 내용은 주로 내신 공부에 관한 내용이었다. 주말에만. 효섭이의 공부법을 듣고 난 뒤 같은 방법으로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싶다는 3명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공부 방법은 효섭이와 같았다. 첫 번째 단계, 더하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내용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합치다 보니 난관에 부딪혔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모아두고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단계가 분류하기인데 분류를 하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이 단계가 가능하거든요. 더하기 단계를 모두 끝낸 학생들은 두 번째 단계, 나누기에 들어갔다.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많은 정보들을 얼마나 잘 묶어낼 수 있는가다. 이게 진짜 중요한 뼈대가 될 만한 그런 주제인가 하는 걸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분류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들이 연상이 되게 핵심 키워드를 남기거든요. 그렇게 핵심 키워드를 남기고 나면 목차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목차 형식이 되었을 때 2단계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인 빼기가 시작됐다.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단어에 색깔로 덧칠을 남기기 시작했다. 덧칠한 단어 몇 개만 읽어봐도 시험 범위 전체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었다. 더하기, 나누기, 빼기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 공부한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에 들어갔다.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에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 인류학 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 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고 그리고 참가자들은 오늘 공부한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잘 짚어냈다.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지엽적인 부분의 내용까지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단원 전체를 설명하는데 빠뜨리는 내용도 없었다.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제대로 분류 정리한 덕분에 학습 범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마쳤던 것이다. 교과서는 개략적인 내용이 있고 참고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고 자신의 노트에는 자신만의 필기가 더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제 노트에 이렇게 종합해서 쓰면은 각 특징을 잘 살려서 쓰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로 갔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요약했던 거를 또 이제 거기서도 더 거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서고 이제 거기에 그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할 때는 이제 내용이 완벽하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예, 내신 성적을 잘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인데 저는 크게 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실함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요약하는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시험 기간에 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인데 성실함은 매 수업 시간에 나오는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정보를 충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요약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상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것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시험장에서도 그 정보를 끄집어내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내신 성적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효섭이는 그 자료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더하고 나누고 빼왔다. 그 결과 본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우렁찬 구령 소리가 들려온다. 거기엔 효섭이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얼마 전 효섭이는 축구 동아리에 가입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토록 좋아하던 축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참이다. 축구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축구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하실 정도로 제 친구들이랑 많이 쉬는 시간에도 많이 했었어요. 3년간 내신 1등급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공부에만 매달린 건 아니다. 효율적인 나만의 공부법을 찾고 난 뒤 효섭이는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면서 효율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 제 꿈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국가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꿈인데요. 제가 경영학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많이 따라 여행을 다녔어요. 하루는 진짜 부자인 동네랑 진짜 가난한 동네를 한 번에 보여주셨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빈부격차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경영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신 1등급을 여는 열쇠. 효섭이는 더하기, 나누기, 빼기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